용 팀장의 인사이트, 싸대기.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작성자 이자희, 편집 김용래.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단순한 이야기로 전개되지만 신비한 힘을 간직한 책이다. 거듭 출간되며 마음의 힘을 떼닫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한다. 사업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옛 친구의 전화를 받고 우연히 스승을 만나 성공의 법칙을 깨우친다. 저자의 서문에는 건강, 부 및 관계의 성공 비결, 행복의 비결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되어 있다. 저자, 존 맥도널드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정보가 없다.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던 1923년 발행된 이 책은 신사고 운동가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미국 명문가와 일본 불황 극복의 지침서가 되었다. 거의 100년간 수많은 사람을 성공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왔다. 국내에는 1995년 처음 소개되고 번역서 7종이 출간되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20번씩 반복하게 하여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했다. 마음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장치다. 단순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신비한 힘을 간직한 책이다. 거듭 출간되며 마음의 힘을 떼닫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한다. 사업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옛 친구의 전화를 받고 우연히 스승을 만나 성공의 법칙을 깨우친다. 저자의 서문. 건강, 부 및 관계의 성공 비결, 행복의 비결을 알고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의심과 거부감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거의 배우지 못한다. 어떤 주제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발전과 안락과 행복에 기여할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가르침을 열린 마음, 중립적인 자세로 귀담아 들을 것이며 특정한 언급이나 명제를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조차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음에 쌓인 잡동사니는 모두 치워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복종하라. 여기 내가 바로 주인이다. 자신이 자기 존재의 주인이라는 태도를 취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한 길을 확고히 지켜라. 카우보이가 야생마를 길듯이 뒷현명한 이는 마음을 길들인다.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운명의 주인이 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혹시 돛을 잊어버리고 힘들게 노를 저의 큰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가? 돛을 파면 바다의 바람이 전부 당신의 것이 된다. 마음의 돛을 펴라.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저항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실 힘을 보태주고 있을 뿐이다. 그것들을 친구로 여겨라. 물론 저항은 있다. 그러나 저항이 없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없고 사람도 걸으려면 먼저 관성이 붙고 유지되어야만 한다. 성공의 절정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사람, 사물 혹은 어떤 것이라도 생각, 말, 행동으로 헐뜯거나 시샘 또는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식의 저항을 한다면 자기 발전에 써야 할 귀한 생명력 일부를 스스로 떼어내어 옮겨주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들을 확실하게 돕는 반면 자신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창조자다. 우리가 창조한 내면 세계의 모습은 그대로 외부로 실현된다. 역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 몸은 개체에 불과하지만 나는 우주적인 것이다. 우주의 나는 오직 하나다. 바깥쪽 마음으로 일하면 한 개체로 제한된 처지지만 안쪽 마음으로 일하면 개체를 초월한 끝없는 우주의 원천에 도움을 청하고 받으며 일하는 것이다.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타고난 유산이다. 마음은 밭이고 생각은 씨앗이다. 밭은 어떤 씨앗이든 가리지 않고 키워준다. 우리는 뿌린 그대로 거둔다. 지금 당신은 마음밭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었는가? 지금 당신은 마음밭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었는가? 당신의 목표가 현실화되는 과정은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과 똑같다. 흙 속에 심긴 씨앗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밑그림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빛을 향해 싹을 내밀고 영양분을 찾아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 내려간다. 이 뿌리가 영양분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시들어 버린다. 다행히 모든 조건이 맞으면 이 씨앗은 꽃을 피우고 본래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어 또 하나의 씨앗을 땅에 떨군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표면이 아닌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표를 정했다면 이미 씨앗을 심었다는 뜻이다. 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으니 모든 존재를 생성시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의 씨앗이 싹을 틔울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곳이야말로 모든 위대하고 중요한 생각, 즉 내면의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일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흘깃흘깃 들춰보곤 한다. 내 목표가 어떤 식으로 달성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지기는 할지 의심하면서 부디 당신은 절대로 그러지 말길 바란다. 그 무엇도 당신의 생각이 싹을 틔우는 과정을 막을 수 없다. 세상 어느 것도 우주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당신은 생각에 씨앗을 심었다면 그저 거기에 걸음을 주라. 그걸로 당신의 역할은 끝난다. 나머지는 우주의 법칙을 믿고 내버려두라. 가르침을 실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목적지를 향한 세찬 바람은 어떤 사람, 장소, 사물의 방해도 개의치 않는다. 개체를 초월한다. 태양, 비, 바람은 만물을 고루 비치고 내리고 분다. 특정한 사람, 사물을 선별적으로 돕거나 해하지 않는다. 발전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집중력의 차이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노력의 초점을 한 가지 주어진 목표에 맞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중한 자기의 생명력 일부를 옮기게 된다. 그러나 계속하면서 생명력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즉 자신에게 영양 공급을 하지 않으면 고갈되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항상 문제가 야기된다. 발전은 정한 방향으로 얼마나 맹렬하게 계속 질주하느냐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힘이라는 낡은 방법보다는 마음으로 성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모두 세상에 있다. 당신이 쓰고 즐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게다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특별히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부와 지위를 얻는 동시에 건강과 행복까지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내면에서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라디오 전파와 같다. 겉보기에 서로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된 무의식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자석의 자기장이 철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생각도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은 일종의 신호가 된다. 신호에 반응하는 사건과 사람들이 쇳가루처럼 끌려온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아닌 필연과 섭리만이 존재한다.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도 충분히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월등히 크고 무한한 마음의 힘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다. 법칙에 익숙해질수록 성공도 더욱 커진다. 중요한 것은 표면이 아닌 이면에서 벌어진다. 세포가 자기 존재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확고한 영상, 엄밀한 계획에 따라 성장하듯이 어떤 형태의 어떤 마음속에서든 확고하게 맺힌 그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생각이나 소망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갈등을 일으켜 힘을 없애버릴 그 어떤 생각도 없다면 마음은 여러 갈래 생각으로 갈라지지 않고 비로소 그 엄청난 위력을 오로지 그 하나의 소망을 향해 투입해준다. 바깥쪽 마음은 오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여 욕망을 안쪽 마음에 전달한다. 안쪽 마음은 우리 내부의 힘의 중심이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본질적으로 두 마음은 각기 별개가 아니다.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바깥쪽 마음이 안쪽 마음과 단합하여 서로 협력을 이루어 나간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자기 상황의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
마음속을 온통 차지하여 생각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혼돈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내부의 힘보다 더 큰 힘이나 세력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그릇된 신념체계 때문이다. 무의식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왜 좌절을 당하는 걸까? 바깥쪽 마음이 눈과 귀에 보고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안쪽 마음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바깥쪽 마음이 욕망을 만들어내면 자동적으로 안쪽 마음으로 넘겨지고 안쪽 마음은 즉시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에 착수한다. 그런데 안쪽 마음이 힘을 쏟으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바깥쪽 마음은 새 욕망이나 이전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장애 요인을 상상하여 마치 여기저기 새는 스팀파이프처럼 힘을 온 사방에 뿌리기만 할 뿐 정작 어디에도 도달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깥쪽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사진 찍어 자신의 내부에 인화해 놓는다. 실상 이 과정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물,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든 그것에 대한 의식 혹은 마음속에 확고한 그림은 그 자체가 바로 실물이요 실제요 현실이다. 마치 화가가 머릿속의 그림을 캔버스에 옮겨 놓는 것과 같이 정신의 영상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물이 된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능력과 힘으로 내면의 멋진 영상을 창조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외부 세계에 인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생명력에 영향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출하기 위한 내면 활동에 필요한 힘을 충전해 줄 것이다. 물론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추가해도 좋다. 강력한 단어들을 반복하면 당신은 저절로 적절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된다. 음식으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듯이 이 단어들은 안쪽 마음과 바깥쪽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에너지가 다소 소모된 저녁쯤 또는 조용한 시간에 자신에게 부합된다 싶은 단어를 고르거나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자기 속도에 맞춰 각 단어가 자신의 존재에 뚜렷이 인각되도록 와닿는 의미에 충실하도록 한다. 100% 확신이 서기 전에 섣불리 선언하지 마라. 안쪽 마음을 바깥쪽 마음이 부정과 의심으로 공격해 오기 딱 좋은 상태로 자신을 내놓는 꼴이 된다. 단어가 완전한 자기 확신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되뇌어라. 가능한 매일 저녁 훈련하여 이 단어들이 자신에게 스며들어 가득 차도록. 감사합니다.